오일러 공식으로 드무하브르 공식을 증명해보자. 요 등식을 가리켜서 드무하브르 공식이라고 해요. 보통 드무하브르 공식을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고 배우는데 사실은 자연수뿐만 아니라 실수 전체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요. 근데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편이에요. 뭐 대충 개요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. 일단 n이 1일 때는 당연히 성립하고 n이 2일 때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그리고 더하기 i배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. 그러면 백악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백악의 공식에 의해서 이 값이 코사인 2세타가 나와요. 그리고 사인 백악의 공식에 의해서 이 값이 i 사인 2세타가 나와요.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요것의 양변에 이걸 곱해주면 되죠. 요것의 양변에 이걸 곱해주면 돼요.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k제곱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k 플러스 1제곱이 되죠. 그럼 여기다 또 곱하는 거예요. 코사인 k 세타 플러스 i 사인 k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k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k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요 안쪽을 곱해주면 앞에 걸 곱해주면 앞에 왜 갑자기 헷갈리냐 이 안쪽을 곱해주면 i배 사인 k 세타 코사인 세타 바깥쪽 걸 곱해주면 i배 코사인 k 세타 사인 세타가 되죠. 그러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k 세타 더하기 세타가 되죠. 그리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해서 이것은 사인 k 세타 더하기 세타가 돼요. 그래서 증명했습니다. 코사인 k 플러스 1세타 더하기 i배 사인 k 더하기 1세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k 더하기 1제곱도 이렇게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하는 걸 증명하냐? 그거는 뭐 이렇게 증명하기는 좀 까다롭고. 근데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돼요. 물론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. 어떤 믿음이냐면 지수가 복소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오일러 공식 이용해서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자,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2의 i 세타 제곱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되죠. 그리고 양변에 n 제곱을 해요. 그러면 야가 되죠.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. 지수 법칙. 이렇게 생긴 지수 법칙. 물론 복소수일 때도 이게 성립합니까? 라고 물어보면 뭐 결론적으로는 성립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복소수일 때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지금 증명하지는 않았어요.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. 여기다가 다시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코사인 n세타 더하기 i 사인 n세타가 되죠. 그래서
그냥 오일러 공식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아, 이 값이랑 똑같구나라고 그냥 드무하브르 법칙, 드무하브르 공식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. 뭐 증명 끝이에요. 그러면 이 드무하브르 공식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지금 복소 평면을 배운 사람을 위한 설명이에요. 복소 평면 안 배운 사람은 제 설명을 이해를 못합니다. 자, 드무하브르 정리가 뭘 뜻하냐면 좌표 평면 위에 이게 단위원이 있어요. 단위원이 있어요. 자,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죠. 이걸 배운 사람이 지금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삼각함수를 배웠을 테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라는 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. 이 점의 y좌표는 사인 세타예요. 그럼 이 점에 대응하는 복소수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는 복소수가 돼요. 이 점에 대응하는 복소수는 그럼 야가 뭘 뜻하냐면 이 오일러 공식이 뜻하는 게 이게 이렇게 단위원이 있으면 각이 세타인 동경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교점에 해당하는 복소수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드무하브르 공식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제곱하면 각이 2배가 되네. 이거를 세제곱하면 각이 3배가 되네.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점에 해당하는 복소수를 z라고 한다면 z의 제곱은 각이 2배 되는 위치에 z의 제곱이 있어요. z의 세제곱은 각이 3배 되는 위치에 z의 세제곱이 있어요. z의 각이 4배 되는 위치에 z의 4제곱이 있습니다. 이 드무하브르 공식이 말해주는 게 이거고, 이제 이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제시하면, 일단 첫 번째, i부터 얘기해 볼게요. i. 여기가 i예요. i는 x축과 이루는 각이 90도죠. 이 각을 가리키는 용어를 편각이라고 그래요. i는 편각이 90도예요. 그럼 i 제곱하면 90도의 2배인 180도가 되죠. 그래서 여기가 i 제곱이에요. 여기가 i 세제곱, 여기가 i 4제곱, 여기가 i 4제곱, 여기가 i 5제곱, 여기가 i 6제곱, i 7제곱, i 8제곱, i 9제곱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하면 각이 2배, 3배, 4배, 5배 이렇게 각이 늘어나요. 자,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오메가. 이 방정식의 허근 생각할 수 있죠? 이 방정식의 허근도 이렇게 단위원을 그려봤을 때 이 방정식의 허근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정삼각형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정삼각형 위치 이게 한 허근이 돼요. 그러면 야가 12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메가 제곱하면 야 240도의 각을 이뤄요.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, 오메가 4제곱, 오메가 5제곱, 오메가 6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돼요. 계속 반복. 자, 그리고 x의 6제곱은 1. 이 방정식의 근을 생각해보면 여기 1에다 점을 찍고요. 당연히 단위원이에요. 1에다 점을 찍고 여기다 정육각형을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정식의 허근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.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. 이 방정식의 허근은 요 점이에요. 요 점. 여기가 60도. 그럼 이거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 점이 오메가 제곱. 오메가 제곱하면 요 복소수가 나오고 오메가 세제곱하면 요 복소수가 나와요. 마이너스 1. 오메가 4제곱, 오메가 5제곱, 오메가 6제곱 이렇게. 이게 계속 반복되죠. 계속 반복돼요. 6제곱은 1. 이 방정식의 6개의 근은 이렇게 6개가 있고 이 방정식의 3개의 근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3개. 이렇게 3개가 있어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x의 5제곱은 1.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단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점 찍고 정오각형을 그려요. 정오각형.
이렇게 정오각형을 그리면 이 점에 해당하는 복소수를 Z라고 했을 때 여기가 72도 나와요. 360도를 5로 나눴으니까 72도가 나오고 Z제곱, Z3제곱, Z4제곱, Z5제곱, Z6제곱, Z7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방정식의 5가지 근이 모두 이 5개예요. 이 방정식의 6개의 복소수근이 이렇게 6개, 이 방정식의 3개의 근이 이렇게 3개, 이 방정식의 3개의 근이 이렇게 3개, 그리고 x4제곱은 1, 이 방정식의 4개의 근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드무합으로 정리를 이용하면 이런 류의 방정식의 풀이는 암산이 가능해요.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,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,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. 이런 류의 방정식의 풀이는 암산이 가능합니다. 드무합으로 정리를 배우면. 참고로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. 나는 고등학교 때 그때는 교과과정에 이게 있었어요. 지금은 이게 싹 빠져버렸지만 그때는 교과과정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 드무합으로 공식 이용하고 복소 평면 이용해서 굉장히 신기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과과정에서 이게 빠지는 바람에 이 복소 평면을 이용한 신기한 일들을 설명해 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런 복소 평면을 이용해서 지금도 복소 평면 과정이 교과과정에서 빠졌지만 복소 평면을 이용하면 엄청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. 그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줄게요. 어떻게 하면 복소 평면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계산을 하는지. 그래서 저는 복소 평면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복소 평면을 가르쳐줘요. 물론 잘 못하는 애들한테는 가르쳐줘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이 복소 평면을 배워서 써먹으니까 저는 가르쳐주는 편이고, 그리고 대학교 가도 복소 평면을 다루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복소수가 생각 외로 굉장히 재미있는 수입니다. 자, 이 516 공식으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릴 수 있는데 여기 이 위치에 다음 동영상이 있어요. 마칠게요.